오늘은 2024년도 총결산하는 날입니다. 제가 올해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여러 가지 성분들과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성분별로 잘 만들어진 제품 하나씩을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 레티놀입니다. 혹시 레티노이드, 레티놀 왜 발라야 되는지 기억하실까요? 자,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안티에이징의 꽃입니다. 그래서 기미와 색소 침착이 좀 있거나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다거나 주름을 좀 예방하고 싶다라고 할 때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공을 좀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모공의 병을 좀 탄탄하게 해서 모공 감소 효과도 있다라는 그러한 논문들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2024년도에 다루었던 레티놀은 4세대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레티놀과 레틴알 그리고 레티노익 애시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조금 명료하게 있었지요. 이 중에서 4세대 레티노이드다라고 하는 것은 레티노익 애시드였습니다. 레티놀과 레티노익 애시드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자, 레티놀은 화장품에 담기기에는 좀 더 안전하지만 두 단계를 변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0.1% 함량을 바릅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 피부에 적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변환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에 담겼을 때는 조금 불안정성이 있고 자극감이 좀 높습니다 라는 것이 이 성분의 단점이었죠. 그러나 4세대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라고 하는 HBr 성분이 개발되면서 화장품에도 안전하게 들어가면서 피부에는 자극감이 없는 그러한 성분이 개발돼서 이제 화장품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이라는 제품 고르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 레티노익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대부분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라는 이름으로 함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내용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HPA라고 하는 성분은 보통 사용되는 레티놀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레티놀을 잘 쓰고 계신다면 주름 예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0.1% 이상 쓰시는 게 좋고 20대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티놀을 처음 씁니다 라고 할 때는 0.015%부터 서서히 0.1%까지 올렸다가 0.1%를 쓰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효과에 대한 효능감이 안 느껴진다 라고 할 때는 0.1% 이상부터 쓰시면 됩니다. HPA라고 하는 성분은요, 시중에 0.5%까지 보통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2%까지 써도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함량에 따라서 그렇게 심한 자극감을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껍질이 벗겨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레티노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용하실 때는 함량을 보고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HPA 성분도 마찬가지로 0.1%부터 서서히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보여드린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겠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뽑은 1위는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VT 코스메틱의 시카 레티에이 에센스 0.5%입니다. 이 안에는 HPR 성분이 0.5% 함유되어 있고요. 꽤나 높은 함량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0.1% 함유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VT 코스메틱에 가셔서 이 두 가지 제품 중에서 먼저 사용해 보시고 고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 다 너무 두껍지 않은 사용감이기는 하지만 색상이 좀 노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레티놀은 상관없는 것이 저녁에 바르고 있지요. 그래서 약간 노란빛이 돈다라고 해도 저녁 때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펩타이드입니다. 자, 펩타이드는 왜 바르는 걸까요? 자, 펩타이드를 우리가 꼭 바르는 이유는요, 다른 성분들의 효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펩타이드를 바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세포한테 막 신호를 보내서 야, 세포야 일어나자, 우리 운동하자, 좋은 성분들 들어왔는데 우리 조금 더 일해줘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펩타이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펩타이드는 굉장히 까다로운 성분이었어요. 자, 이 논문 혹시 기억나실까요? 자,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펩타이드는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긴 하지만 피부에 투과성을 배제한 제품이라면 바르나 마나 소용이 그닥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나노화 기술력을 썼는지 솔루션화 했는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이 제품을 쓸 때 같이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점검하시고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펩타이드를 고르실 때는 복합화하거나 캡슐화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바닉 같은 걸로 밀어 넣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피부의 흡수를 더 높여주거나 이러한 기술력들이 들어간 펩타이드를 고르셔야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이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좋은 펩타이드 화장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흡수를 높여준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 꼭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순도인지 이 부분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가지의 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이것도 꼭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함량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펩타이드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0.000000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펩타이드는 함량이 무조건 뭐 1%, 2% 높다 그래서 더 좋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포에 신호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고함량이 들어가야지 더 좋아 이런 것은 아니지만 논문상에서 볼 때 함량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것이 좀 더 피부 위에 농도가 높게 되면서 더 효과가 있어 라는 내용으로 볼 때 그래도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제가 소개한 펩타이드 제품들은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1위 하는 제품은 어떤 걸까요? 제가 꼽은 1위 제품은 바로 라주니로 매트릭실 크림입니다. 자, 이 크림은요, 마지막 단계에서 써야 되는 펩타이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흡수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주니로 매트릭실 크림 안에는요, 매트릭실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솔루션화된 것이 4%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가 4%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솔루션화된 그 안에 펩타이드가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솔루션화한 것들이 앞에서 보셨던 그 논문에서처럼 흡수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력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를 꾸준히 쓰고 싶고 나는 안티에이징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30대 후반부터라도 이 라주니르 매트릭스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조금 무거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겨울 같은 시즌에 쓰시면 좋고 저같이 악건성인 경우에는 저는 그냥 여름에도 쓸 때 있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 쓰셔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잘 만들어진 펩타이드 제품은 르누베르입니다. 르누베르 에센스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건 행사하실 때 구매하셔야지 이거 20만 원대 후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주 사서 쓰기에는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는 마켓 할 때 저도 제가 돈 주고 사서 쓰는데 이 제품도 참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함량도 둘 다 높고 그 다음에 사용감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펩타이드 제품은 이렇게 안티에이징으로서 내가 좀 피부에 투자해서 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은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자, 나이아시나마이드 피부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여드름을 개선하는데도 참 도움을 많이 줬고요. 장벽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미백 기능성 성분이죠. 그래서 피부를 좀 더 밝혀주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참 두루두루 화장품에 쓰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어떤 화장품 보면 이러한 나이아시나마이드의 장점과는 달리 그냥 넣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화장품에는 미백과 주름 기능성을 둘 다 받아놓으면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이 제품의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꼭 살피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드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 나이아시나마이드 말고 다른 여드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성분들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에 도움되는 성분들 뭐가 있었죠? 아하 같은 것도 있었고 바하도 있었습니다. 병풀 추출물도 있었고 티트리도 있었습니다. 아줄렌이라는 성분도 여드름 막 올라왔을 때 진정해주는데 참 도움 주는 그런 성분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은 여드름으로서 좋은 성분이기는 한데요. 대신에 나이아시나마이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별달리 잘 어떤 효능감이 있는지는 모르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러한 제품을 여드름 제품으로서 골라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2024년도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을 소개한 것은 이렇게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위인 제품은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는 제가 2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장벽 개선용이고요. 하나는 미백용입니다. 자, 먼저 미백용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백틴 비타 잡티 세럼입니다. 여기 안에는 나이아신 말고도 나머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겨울 계절에 쓰기에도 괜찮은 약간 두께감이 있는 그런 세럼입니다. 그리고 장벽 개선을 위해서 쓰는 세럼은 레이어랩 니오존 판테놀 세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판테놀이 5% 들어가 있고 나이아시나마이드가 4%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13가지가 모두 다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을 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속건조도 개선하면서 장벽 개선도 하면서 그런 용도로 편안하게 쓰실 거면 니오존 판테놀 세럼 쓰시면 되고 미백에 관심이 있고 약간 두께감이 있는 그런 세럼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로백틴 쓰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자, 항산화는 우리가 왜 써야 될까요?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는요, 순수 비타민C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저도 댓글에서 이렇게 보면 순수 비타민C가 안 맞아요, 엉엉 막 이렇게 우는 그런 댓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순수 비타민C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 너무 산화가 되어버린
그러한 순수 비타민 C를 쓰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함량을 맞지 않게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욕심내서 20%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순수 비타민 C 15% 20%면 굉장히 높은 함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뒤집어지거나 따갑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 C 발랐을 때 피지가 너무 많거나 농도가 너무 높은 것을 쓰시게 되면은 칙칙하고 뭔가 더 기미가 올라오는 것 같고 더 어두워 보이고 노래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항산화제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 C를 대체할 항산화 성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홍차였고요. 녹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데베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었고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레스베라트롤 이러한 성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도 계속 피부가 산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지도 지금 분비하고 있고 피지가 분비되면서 메이크업 같은 것과 다 이렇게 섞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피부가 산화되고 있는데 비타민C 같은 거를 드시면서도 산화를 좀 막아줄 수는 있지만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C 영양제를 먹는 것이고요. 피부 위에 바르는 순수 비타민C나 항산화제는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을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 비타민C나 항산화제를 쓰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티, 홍차가 들어간 것은 이니스프리랑 프레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블랙티 유스 이네싱 앰플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녹차가 들어간 것은 원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트 블랑이라고 하는 비타민 E 오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100%이기 때문에 잘못 바르시게 되면 막 뾰루지가 올라가기도 하니까 비타민 E 함량은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데베논이 들어가 있는 울트라 V도 있었고 VNA도 있었고 키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순수 비타민 C를 대체할 잘 만들어진 제품은 어떤 걸까요? 바로 VNA의 안티옥시던트 레디언트 앰플입니다. 자, 이 제품은요 지성이나 건성 다 쓰셔도 괜찮고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편안하게 레이어해서 쓰셔도 되고 토너 스킵하시는 경우에 이 세럼 바르시고 바로 다음번에 좀 두꺼운 세럼 바르셔도 흡수가 참 잘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도 되면서 순수 비타민 C는 안 쓰면서 그러면서 피부에 좀 미백도 도와주는 그러한 제품으로 VNA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하라는 성분인데요. 자, 아하 왜 써야 될까요? 자, 피부결이 어딘지 모르게 칙칙해 보이거나 각질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약알칼리 클렌저 써도 해결이 안 될 만큼 계속 각질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아하 제품 쓰시면 피부결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좀 올라온 피부다라고 할 때 아하 같은 이런 성분들 쓰셔도 도움이 되거든요. 대신에 아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었습니다. 아하라고 하는 것은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시트릭 애시드, 말릭 애시드, 타르타르 애시드, 락틱 애시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가장 셉니다. 가장 세다라는 것은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도 될 수 있지만 자극감도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안에는 보통 5%, 10%까지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저 같은 그냥 평범한 피부가 5% 쓰면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감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저의 피부는 좀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여러 가지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서 전 피부에 업앤다운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글라이콜릭 애시드 저는 3% 정도를 매일매일 쓴다라고 하면 전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아하를 쓰고 저녁 때 레티놀을 쓰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레티놀도 계속 강력하게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아하도 마찬가지로 각질을 탈락시키면서 새살이 올라오게끔 하는 그러한 구조여서 두 가지를 함께 아침 저녁으로라도 쓰시는 것은 굉장히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해결책은 레티놀을 0.1% 이상으로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하의 성분 함량을 굉장히 낮추셔야 됩니다. 특히나 글라이콜릭 애시드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아하 성분을 0.1%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쓰셔야지 이거를 3% 이상으로 맞춰서 쓰시면 피부가 점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하는 같이 쓰면 더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을 돕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나 병풀 추출물 그리고 재생크림 같은 거, 재생 세럼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쓰시면 훨씬 더 효능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같이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성분들은 순수 비타민 C라던가 레티놀, 바하 같은 성분이랑 같이 레이어해서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확 뒤집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제품들은 네오젠 거드패드나 이츠스킨, 톤28, 입생로랑 폴라 초이스 리지스트 이렇게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함량이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낮은 걸로는 이츠스킨 토너 패드가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여름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제가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제품, 그래서 오늘 1위로 뽑고 싶은 제품은 입생로란 나이트 리프트 세럼입니다. 여기에는 3.4%의 아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나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시면 매일매일 쓰시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시는 게 좋고, 쓰시면서 피부가 결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이걸 매일 쓸지 이틀에 한 번 쓸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매일매일 야갈칼리 클렌저로 잘 각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환절기가 아니면 저도 이렇게 각질이 막 드러나거나 막 밀려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품들은 4월달이나 11월달과 같은 이런 환절기 때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세럼입니다. 제가 백화점 세럼은 아주 유명한 제품들만 싹 모아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백화점 세럼들이 좀 비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많이 쓰니까 또 비용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싼 제품을 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이어서 나는 피부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비싼 제품과 또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을 쓰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막상 비싼 제품 썼는데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은 나한테 맞는 것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 제품 또 저렴한 제품, 다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지만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써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훨씬 더 나한테 효능감이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살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백화점 세럼은 에스티로더, 랑콤, 입생로랑, 설화수, 시세이도, 겔랑, 디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저에게 베스트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겔랑입니다. 대신에 겔랑은요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주 사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가끔 생각날 때 사서 쓰면 참 만족스럽다 라고 느끼는 세럼이 바로 겔랑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전 예전에 꾸준히 써봤던 그런 제품들이기도 한데요. 저한테 가장 효능감이 느껴졌던 그런 제품은 겔랑이었어서 그 사용감도 좋고 촉촉하고 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촉촉하면서도 영양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제품이어서 백화점 갔을 때 생각날 때 사서 쓰는 그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50대 60대가 좀 나는 피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때 겔랑 세럼 쓰시면 저는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PDRN입니다. 자, PDRN 성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PDRN이라고 하는 성분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하는 그러한 성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피부의 안티에이징이나 기미색소 침착을 좀 예방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나 PDRN이라고 하는 성분은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펩타이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펩타이드는 침투 기술력만 있으면 표피까지만 진입해도 괜찮아 이거였지만 모든 화장품이 진피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PDRN이라고 하는 성분은 표피에만 들어갔을 때 그 효능을 따져서 본다면 100% PDRN의 장점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PDRN이라는 성분 자체를 100% 효능감을 보시려면 화장품으로서도 바르셔도 되는데 리쥬란 힐러라고 하는 그 PDRN 2% 정도를 담은 주사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PDRN의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DRN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예전에 리쥬란 힐러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것으로는 저는 리쥬란 힐러 같은 주사시술을 받을 때 너무 멍이 많이 들고 비포 앤 애프터를 드라마틱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리쥬란 힐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리쥬란 힐러를 맞아본 적이 없고 한번 처음이지만 받아보고 싶고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탄력적이 되고 물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받고 오셔서 병원에서 몇 주 후부터 화장품 바르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PDRN을 함께 바르시게 되면은 PDRN은 진피에 들어가면서 섬유화세포 자극해서 탄력감과 안티에이징 같이 주고 표피에 침투해서 아데노신과 만나면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기 때문에 더 깊은 곳과 그다음에 표피까지 표피와 진피 모두에 PDRN이 적용되게끔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PDRN 성분을 담은 제품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누아, 퓨어멜로우, 센텔리안 24, 리쥬란 턴오버 앰플, 리쥬란 리커버 힐러 PDRN 리프팅 앰플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저에게 1위인 제품은 바로 리쥬란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1위로 뽑은 이유는요. 이 제품 안에 하이드롤라이즈드 DNA라고 하는 PDRN 성분이 1%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DNA라고 하는 것도 0.5%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침투력이 어려운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높은 함량을 쓰셔서 표피에 그래도 많이 밀어넣는 그러한 방식으로 PDRN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입니다. 제가 올해 말씀드린 마스크는 하이드로겔과 그냥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했을 때 촉촉함이 느껴져요. 이런 거 느끼시기 조금 어려웠을 텐데 왜냐면 영양 성분을 굳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좀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하이드로겔은 조금 맞지 않는 걸 쓰신 경우에는 피부가 좀 얼얼하고 좀 따끔따끔하다 이런 거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드로겔이 좀 잘 맞는 피부는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둬도 피부 위에 있는 온도와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피부에 그 영양감이 쑥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피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시트 마스크가 맞는지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맞는지를 경험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총 8가지 마스크 시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1위인 제품은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썩 잘 맞는 피부는 아니어서 저한테 베스트 제품은 바로 유세린이었습니다. 자, 유세린 시트 마스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얇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둬도 굉장히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마스크 시트를 쓸 때는 절대로 15분을 넘지 않게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스크를 덮어놓은 다음에 15분이 지나면 정확하게 떼주고요. 더 오래 두면 둘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알람 맞춰놓고 마스크팩은 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은 떼고 나서 꼭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히알루론산인데요. 히알루론산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었습니다. 히알루론산은요. 고, 중,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있었지요. 그래서 고분자는 피부 표피에 남아있어요. 중분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저분자는 더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피부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이 됐었지요. 고분자라 그래서 그러면 나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고분자는 오히려 저같이 좀 나이 같은 40대 중반, 후반, 그 다음에 50대, 60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점점 더 잔주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히알루론산 중에서 고분자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더 높은 걸 쓰시게 되면은 피부가 약간 불어나면서 그 잔주름이 살짝 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주름 같은 건 좀 메이크업 할 때 저는 좀 가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좀 깊은 데 들어가서 속건조 없애야 되니까 저분자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높은 걸 쓰시고 저처럼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잔주름이 막 시작되려고 해요 라고 할 때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높은 것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히알루론산 제품으로서 보여드린 제품은 아토베리어, 닥터자르트, 라운드랩, 바이오힐보, 이니스프리, 더마토리, 빌리프, 그리고 디오디너리 제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고, 중, 저 다 제외하고 사용감이나 어떤 효능감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제품은 어떤 걸까요? 바로 1위 제품은 빌리프입니다. 자, 빌리프는요, 함량도 1.5%로 높고 고, 중, 저가 모두 함유되어 있었지만 너무 끈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촉촉하게 흡수되는 것으로 볼 때 잘 만들어진 히알루론산 세럼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립밤입니다. 제가 립밤 제품도 참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책상 위에 두고 일하면서도 계속 손이 자주 가는 그러한 립밤은 저에게 블리스텍스였습니다. 블리스텍스는 전 자기 직전 했을 때는 너무 화해서 쓰지는 못하고요. 평소에 쓸 때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정말 휘뚜루마뚜루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어서 저는 블리스텍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립밤 컨텐츠 아니고 다른 컨텐츠에서도 블리스텍스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립밤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난 너무 비싼 제품 말고 그냥 촉촉함만 줘. 어떤 거 써야 되지? 라는 그런 궁금증 있으실 때 블리스텍스 쓰시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도에 다루었던 성분을 한번 쫙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그중에서 잘 만들어진 제품들만 싹 골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내년에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좋은 정보들 담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이렇게 한 해 동안 많은 사랑도 주시고 너무 애정 많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즐거운 일들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